예, 매주 금요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상혁의 나비 효과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먼저 알아봅니다. 최인 앵커 알려주세요. 네, 언제부턴가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젠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있어서 전기차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린 듯한데요. 때문에 이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배터리 산업을 두고 이 삼국지가 다시 시작됐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엄청난 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 중국 보조금을 등에 업고 5년 동안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 거품론이 계속해서 솔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6월부터 반으로 줄였고요. 내년 말까지는 완전 철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났었던 500여 개의 전기차 기업들은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산 이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이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이어갔었는데 이 규제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표 배터리 3사인데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중국에 정말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중국발 호재 속에서도 이 관련주들은 좀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요. 언제쯤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 훈풍을 맞을지, 온기 반영이 언제가 될지 한상혁의 나비 효과에서 체크해 보시죠. 예,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핵심은 2차 전지 쪽이 되겠죠.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뭐 테슬라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으니까 이제 배터리가 우리가 강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뭐 근 3년 만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포함된 거를 이제 허용하기로 다시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 때문인데요. 그와 관련된 영향이나 뉴스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네, 일단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이제 그동안 중국이 보조금을 주지를 않고 있었는데 보조금 지원 안 했던 중국 정부가 조금 아주 일부를 좀 허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중국의 이제 공업화 신식 화부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발표한 신에너지차 보급 추천 목록에 의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모델이 이제 포함이 되었죠. 사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노골적으로 한국 배터리에 대한 차별 적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한령이 조금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뭐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종 확인이 되려면 한 2단계 정도를 더 거쳐야 돼요. 먼저 추천 목록에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록에서 최종 승인이 남의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목록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는 아마 30-4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나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왕이 부장이 저희 한국을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왕위급 인물이 우리나라에 이제 온 것이 2016년에 시작되었던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는 이제 처음인데 뭐 와서 대부분은 미국에 대한 이제 비판만 하고 간 것 같지만 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것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뭐 이런 말을 좀 남기거나 갔죠. 딱 봐도 무역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잖아요. 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국이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거에 반대한다니. 뭐 그럼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보복이니 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거는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이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의 보조금 지급 목록에 좀 올라간 것도 아마도 중국이 당해보니까, 미국에 당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감이 있는데 이미 뭐 중국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지난 3년간
70%가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네. 내년이면 이미 보조금도 명목상의 보조금만 남아있지 않고요. 2021년이면 보조금도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는 마당에서 국내 업체들을 화이트 리스트에 넣은 것은 생색내기 정도밖에 보이지는 않고요. 시장도 사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10일에 중국에서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들 주가 움직임은 그날 뜨뜻미징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 관련된 이슈는 이슈거리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국차 배터리 업체 리스트를 넣었지만 그 얘기만으로 이 전기차를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전기차 모멘텀이 별로 없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뭐 내년에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확 달라질 뭐 그런 포인트나 포커스가 있습니까? 네, 뭐 볼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네. 네. 분명히 내년도에 시장을 준비할 때 이 2차전지 섹터를 굉장히 그럴 수 없다. 유심히 있게 예. 봐야 될 섹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초중반까지 워낙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강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보다는 주가의 상승률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ESS 화재가 좀 연달아 일어나면서 2차전지 섹터의 이제 센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대는 조만간 도래한다는 사실이고요. 구조적인 성장기에 있는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잠시 유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럽은 전기차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유럽 시장에서 가장 지금 급한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벌금도 피해야 되고 또 완성차 시장의 점유율도 좀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들어 유럽의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이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투자에 투입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독일 선거에서도 녹색당 연합이 2014년 대비 2배 이상 의석수 확보를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녹색당이 주요국에서 발언권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확대하면서 보조금 대상 차종을 3만 유로에서 4만 유로로 좀 전기차로 좀 확대를 하였고요. 2021년부터는 내연기관차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높여가지고 전기차 지원 정책을 쓰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이제 고급 브랜드의 포르쉐에서 최초로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되기도 했고요.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11월부터 보급형 전기차 모델인 ID3를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하루 평균 30대 정도 생산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평균 약 800대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 차가 좀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 게 한 번 충전해서 최대 55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30분 충전으로 290km까지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착한데요. 3만 유로 이하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유인 요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고 미국에도 보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대량 생산하고 뭐 트럭 지난번에 이제 공개하고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하면 국내 2차전지 업체들도 가야 되는데 뭐 대표 주자를 포함해서 최근의 주가, 우리 국내 주가는 못 가잖아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기업들 주가 흐름이 올해 내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대체적으로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글로벌적인 메이커들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을 좀 꼽는데요. 표에도 나오다시피 뭐 두 업체 모두 하반기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럽 쪽에서의 정책적 기대감이 이런 흐름을 좀 만든 건데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여름 그 정도에는 채권이 이제 정크본드 수준까지 좀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좀 치솟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역시도 2025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기차 육성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데 우리나라 업체들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또 그 밑에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국내에서만 발생했던 ESS 화재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의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ESS의 화재는 똑같은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글로벌적으로 해외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화재 사고가 연달아 좀 나면서 전기차 밸류체인의 업종 내 센티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동안 이런 우려감이 완전히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매출하고 이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보게 되면요. 증권사 레포트를 보게 되면 두 업체 모두 내년도 전기차량 배터리 매출액이 LG화학은 91% 그리고 삼성 SDI는 63%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량 배터리 매출 기여도가 올해 16%에서 내년도 24%로 삼성 SDI는 올해 22%에서 내년 29%로 증가할 거란 거죠. 매출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R&D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고정비가 커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망 자료들은 항상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뻗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믿지는 않는 편이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기대와 전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건데 크게 보면 이제 국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대표적인 게 없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업체 그죠?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세 업체. 그다음에 이제 소재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는 LG화학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세 업체가 가장 큰 형님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4개의 구성으로 소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 소재마다 밸류체인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 내에서 하나하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이미 유럽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 내에서도 이 큰형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신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렉포일이라고 불리우는 동박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극 집전체로 사용되는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쇼티지 현상에 좀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SK 이노베이션처럼 이제 대형 고객사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증설 라인을 가동 중에도 불구하고 동박의 판가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일진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요. 일진머티리얼 차트 한번 볼까요? 제 HTS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초중반까지 상당히 가파른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였는데요. 2020년부터 내년부터는 말레이시아의 신규 캐파
만톤 생산 라인이 연간으로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연결이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주봉이나 이런 걸 좀 계속 돌려주세요. 말씀하시면서요.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상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가 흐름이 2018년도까지 가팔랐다가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았고 내년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계속 저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CFT라는 동박 생산업체가 또 있는데 이걸 SKC가 이번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가 내년부터는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포함이 될 건데 S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 기대감도 같이 좀 받으면서 어찌 보면 양수 겸장의 회사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양극재 생산하는 업체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대규모 증설했다는 실적 레벨업이 좀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내년에 2분기에 포항에 캠5 가동을 시작으로 매출이 고성장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캠5 공장이 연간 3만 톤 규모인데요. 이게 올해 보유한 캐파가 총 2만 9천 톤 캐파였기 때문에 3만 톤 캐파가 신규로 증설되면 2배 이상의 캐파를 확보하고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스하고 SKC 그러면 두 종목인가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에코프로 BM까지 세 종목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봅니다. 한상혁의 나비 효과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쭉 뉴스 따라가면서 관심 종목까지 얘기했습니다.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또 좀 기대가 되는 날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